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 대선의 개표 결과에 따라 크립토 마켓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여론이 박빙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나타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상승한 68,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18% 하락한 2,400달러대, BNB가 0.28% 하락, 솔라나가 0.97% 하락, XRP가 0.12% 하락한 0.5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9.4%,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2.8%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미국 대선 유권자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폭풍전 고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강한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과거 대선 주기 동안에도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하락을 보인 후에 꾸준히 반등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과거 비트코인은 2016년, 2020년에도 미국 대선 전후로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이후 강한 반등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대선 전후로 비트코인은 10%가량 하락했었으며 2020년에는 6.1% 하락한 뒤 빠르게 반등을 하였었는데요. 2024년 현재 또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약 6%가량 하락한 뒤 6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과거 대선에서 하락 뒤 상승이라는 패턴이 반복되었던 만큼 단기 하락을 매도 기회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경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전후의 일시적인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단기 변동성 확대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 또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7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이는 ETF 도입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비트코인이 더욱 제도권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그리고 개인의 투자자들의 이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증거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블랙스완의 가능성 또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급락세를 이야기하죠. 이 대표적으로는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 사태,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시장 붕괴를 예측했던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이 카포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 동안 대규모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대형 자산인 25에서 35%의 저가 알트코인인 40에서 6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정이 진정한 알트코인 시즌을 앞둔 마지막 조정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게 됩니다. 다만 카포는 이번 조정이 새로운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준비하라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이에 미시간주의 연기금이 이더리움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미시간 연기금 151억 원 규모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연기금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1,100만 달러 하나 약 15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미시간주 연기금이 4일 SEC에 제출한 투자 신고서는 미시간주 연기금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와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에 각각 46만 주를 투자했다라고 밝혔는데, 미시간주 연기금의 암호화폐 투자는 지난 9월 이루어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발표 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 연기금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꽤나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소식으로는 영국의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제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연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소식. 4일 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결과까지 이뿐 아니라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곳들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요청,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의 변화, 공적 기금의 공격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투자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이미 이 시장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 있으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러한 연기금은 단기 투자를 바라보는 곳들이 아닌 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투자처를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유동성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 기금들의 투자로 인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와 같은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저점이 67,300달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67,300달러가 저점일 가능성 세 가지 이유, 미 대선 이후 반등 기대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투매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67,912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68,000달러 위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최근 67,5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67,300달러가 잠재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6.7% 하락하며 8일 만에 처음으로 67,5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지표 세 가지가 시장의 패닉을 방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위 트레이더들의 롱숏 비율, 둘째로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의 증가, 세 번째로는 중국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롱숏 비율 유지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와 OKX에서 고래와 시장 조성자들의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서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롱숏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10월 4일 대비 10% 증가한 58만 2천 BTC를 기록하며 최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중국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중국 내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대비 적정 가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미 대선 이후 강세장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 시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7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대한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면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더리움이나 XRP 정도나 다룰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비트코인에 할애합니다. 이더리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이더리움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보면서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다를 이유가 있냐, 이야기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알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의 실제 업그레이드 자체도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로만 접근하면 금방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모방하기도 쉽고 비효율적으로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무한한 이야기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SEC가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을 두며 커뮤니티 내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대박이고 해리스가 되면 망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말은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달릴 거다라는 식의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낙인 찍어 놓았죠.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SEC는 그때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알트 프로젝트들의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관한 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이죠. 차라리 이런 점에서는 한국이 더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24년 1월에 승인했을까요? 아마도 블랙록의 참여로 판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 주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미국 FBI가 10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자산으로 만들려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미국의 국가 부채는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든은 연일 돈을 풀어댔죠. 심지어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나 올렸음에도 정부는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국가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국가가 이 정도의 빚을 졌다라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고 사실상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윤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의회가 아무리 막판까지 강경 입장을 편다라고 해도 미국이 부도가 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느 정부의 편을 드느냐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금과 달러를 1대1로 교환해 주지는 않더라도 금 보유량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전히 달러는 세계 제1의 화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해칭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이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국가 신뢰를 백업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을 따라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승을 일으킬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미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표로 협박을 하니까 허용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미국은 어느 누구보다 이미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알트코인만 바라보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만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코인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다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사서 1년 뒤에 보시면 됩니다. 올라 있을 겁니다. 단순합니다. 미국이 가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전 세계 XRP 시가총액 중 이제 국내 비중이 약 16%까지 커지면서 한국인들의 리플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원화 거래소의 리플 시가총액의 경우는 5조 8,800억 원으로 확인되게 되었는데 같은 기간 리플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37조 원으로 국내 시가총액이 약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화 거래소와 해외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구성도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기록했고 이어 이더리움이 18.2%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조사 결과는 손실에 놓인 한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투자자들인 손실 상황 속에서도 리플이 다음 현물 ETF로 언급되는 등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이에 XRP의 가격적인 측면 현재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맞은 XRP 미 대선 결과가 상승 동력이 될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가 1.3% 상승하며 심리적 저항선이 50센트를 돌파했다. 이 상승은 RSI에서의 강세 다이버전스에 의해 예견된 것으로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는 XRP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XRP의 현재 상황을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이 중요한 저항선을 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대선이 XRP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한데 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SEC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XRP 커뮤니티는 트럼프의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겐슬러의 퇴임이 새로운 규제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XRP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전 대선들을 보았을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이후에 12월 선거인단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12월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선거인단들의 결과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말씀드렸다시피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질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전통적으로 SEC 위원장은 집권하는 당이 바뀌게 되면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때는 SEC 위원장은 항상 바뀌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트럼프가 굳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크립토 마켓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 패부를 찔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좌관들이 상당히 열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SEC 위원장이 경질이 되게 되면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되고 새로운 신임 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이 친암호화폐 인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 간의 기나긴 소송이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되며 추가적인 XRP ETF, XRP 현물 ETF 또한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이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상승 동력이 되겠지만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XRP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 중요한 단계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